안녕하세요. 잘 계셨나요? 네. 다시 한 달 만에 교육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온통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 도시, 두 도시는 전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전관리라든가 위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다시 한번 어, 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미리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기에 앞서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 센터까지 제가 행정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 제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해서 20년이 지나서 21주년이 되고 있는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성인재단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고민하시겠지만은 저는 전체가 재단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안산시 내에서 출자 출한 기관, 출자 출연 기업까지 합쳐서 12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어떻게 공조하면서 그 속에서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시장님하고 아침 8시부터 1시간 정책회의하는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보고상 첫째가 도시공사가 일반직 공무직에서 한 100명을 감원하더라고요. 감원 전략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역시 이제 직무 중심에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이 직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한데 네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향후 5년간 100명 정도를 하는 그런 조정안을 이외로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데 조정안을 해야 하는구나. 예. 철저하게 우리 안산의 12개 기관 중에 앞서가고 가장 규모가 큰 1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도시공사잖아요. 도시공사가 하는 또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고 청소년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 다음으로 직원이 가장 많은 기관이 저희 기관일 겁니다. 그러므로 또 앞으로 자유공간이라든가 문집이 2개 더 수거하면 앞으로 2, 3년 내에 약 한 3, 40명이 더 지금 정원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청소년 인구는 제가 들어올 적에 11만 4천, 지금 9만입니다. 2년 조금 지나면서 2만 명이 줄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면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는 사람은 저고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소임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 각각의 직무를 최선을 다할 적에 전체가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한편의 한 어떤 영화 혹은 연극 혹은 어떤 단막극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드러내는 총기획자가 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재단이 성큼 다른 또
도시의 재단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재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제 그 노력 중에서 제가 이제 파악한 것이 우리 재단의 한 분 한 분 직원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올려드리고 그 역량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전체 재단의 역량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초점을 찍고 그래서 조금 하려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것이 체인지 메이커 쪽이라면 다음 달에는 목표와 성취의 부분을 그리고 회복 달력입니다. 5월 달에는 긍정 시민이 공감 능력, 그리고 6월 달에는 질문하는 직업, 질문지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성격적 장애, 말을 준비했을까요?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한테 어울려. 영양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7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청소년 정책 유성 제도로 시정 방법도 10월 달에 네, 그래서 그 1월 달에 청소년 문제 제가 이렇게 해서 박사의 언니라고 이번 기회는 여러분 개별 역량을 다른 쪽에서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했고요. 이번 거에는 실제적인 청소년 관련된 정책 및 전공 과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제가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좀 더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더 낫고 그 안에서의 역량도 낮지만은 개별적인 가정이나 사회에 적응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역량이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또 그 공익 법정 교육도 받고는 있지만은 면접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과제들을 논의하려고 하니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제가 화두를 던졌으면 그 화두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 달간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스터디하고 팀에서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 그것을 과제에도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업무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서 하는 만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잘 유념하셨다가 오늘의 주제가 이렇다면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책을 구입해서 또 어떤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모습으로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 작년에도 했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조직에 중심을 뒀다면 이번 올 한 해는 여러분 개개의 역량이 뛰어나기를 바라서 전반부의 교육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를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합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인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바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 때 이것은 변화와 혁신하지 아니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은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 나 혼자 사는 사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경쟁 사회. 어차피 남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조직 사회에서만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과 또 다른 조직, 다른 조직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 전체 사회에서 거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주제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변화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변화하지 않아도 몇십 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사실은 기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혁신적인 기술은 매일매일 다르게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인문학 쪽은요 사실은 늦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문사회학 쪽이잖아요. 자, 인문사회학 쪽에 우리가 인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문학적 접근인데요. 이 인문학적으로는 발전이 빠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 쪽, 과학, 우주과학, 기후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과연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5년입니다. 5년. 옛날에 5년 같았으면 예측 가능했습니다. 지금 5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5년 후 우리 안산시 청소년 인구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거기 대처하는 청소년 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시설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모릅니다. 저는 디지털을 잘 모릅니다.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젊은 대표와는 내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구나 하는 걸 항상 저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단협의회 대표들을 만나면 그중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재단은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가늠하는데요. 몇몇 다 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한참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그러나 젊은 대표들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단체에서 안산에도 그렇습니다만 젊은 단체들 대표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저는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저들과 어떻게 같이 가야 되지? 함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제가 오랜 고민 중에서 AI 교육을 별도로 보수교육을 받는 데 없나? 지난번에 청소 지도서 보수과정 한 군데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한 3일간 자리를 비워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찾아서 속도에 맞추려고 현재 변화 속도에 맞추려고 여러분 정말 5년 후, 10년 후, 10년 후는 아예 예측이 안 되는 지금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10년 후에 예측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됐을까요? 그렇다면은 퇴보됩니다. 밀립니다. 예.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변화합니다.
변화의 어려움이 왜 잘 변화가 안 되느냐 보면은 인간은 사실 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조직의 관성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변화는 갈망하지만 방법론이 부적절하기 때문이고 어쩌면 방법론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변화는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한 혁신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작년인가요? 혁신, 동물의 가죽을 완전히 벗기고 새롭게 가공했을 적에 나온 개념이 혁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혁신 뭔가요? 모방이 아닙니다. 발명입니다. 동물의 가죽에서 동물의 껍질에서 가죽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죠. 그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고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고 가공해야 되는 기술적인 모습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그래서 독창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귀중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동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그동안 했던 행사들을 좀 혁신하고 변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메타 열정류도 그렇고요. ASB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운영위원회나 모든 여러분들의 활동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거 혹시 이게 작년 것과 동일하지 않는 건가? 이거 5년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의 청소년들하고 지금의 청소년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산시 청소년 예산 재단이 재단 예산이 전체 100억 정도 인건비가 물론 한 49% 가까이 가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나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찾는 음식이나 이런 걸 살 때 가소성을 찾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가소성은 기획자가 생각하지 않느냐 고민하세요. 물론 다 고민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을 강도를 높게 해서 혁신하고 완벽하게 변화해가는 모습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모든 조직에는 문제점이 있고요. 문제점 없는 인간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혁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 덜 읽었습니다만 행동하지 아니하면 성과도 없다. 그래서 성공을 행동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성공하려면요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과연 몇 개일까? 생각이 100가지고 행동이 한 가지라면 성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100가지인데 행동을 100개로 하면은 100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책을 읽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3월 18일 날 제가 책을 구입했었는데요. 제목 보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쓴 얘기입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두 줄, 이 책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어려운 환경,
학교 다닐 때 어려웠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접시 따기도 하고 목재공도 하고 청소부 등 다양한 일용직으로만 살아갔다고. 그래서 매일 벌어서 먹고 매일 일해서 받는 보수로 먹고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자빌로 정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친구의 요청으로 세일즈 업계를 보험 세일즈를 들어갔습니다.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보험 세일즈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교육하고 그리고 매일 타켓을 전합니다. 오늘 타켓 얼마, 몇 명, 몇만 원, 몇천 원, 뭐 몇백만 원 타켓을 정하고 그 타켓을 위해서 나가서 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람과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원으로 입학하게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누구나 간절히 원한다면 돈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거기서 보험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MBA 과정을 거쳤고 경영학 박사를 그리고 지금은 세계 1,500군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유명한 마케팅이나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성공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 강연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보고 책을 선정했는데 이분의 일화가 여기에 한 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예, 이러고 두 번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스스로 존경받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인생, 나 자신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현재 있는 조직 속에서 최대한의 행동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던 이유는 한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많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행동으로 옮긴 것이 별로 없었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뭘까?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70, 80, 90을 살면서 생각만 하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한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령에 지금 이런 때에 여러분 생각 하나를 잘하시고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만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현재 진구에 있는 생각들, 다양한 사고들,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는데 혹시 걸그적거리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스스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드라마 협상의 기술이라는 제목만 보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PD가 어떻게 협상의 기술이라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진전시키는가 과연
협상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첫째 봤더니 M&A 잘 아시죠? 기업들에는 M&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M&A의 팀의 활동 상황을 그려내는 것이 그 속에서 녹아나는 것이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재단에는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 계속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면서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협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 기업 M&A 팀이 하는 거지 우리에게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협상의 기술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생각을 고민을 기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 조직은 지속 가능해야 조직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 변화와 혁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산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될까?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구조화를 사실 해 나가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의 이름을 제가 체인지 메이킹 조직이다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체인지 메이커로 만드는 게 올 한 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인지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팀장들하고 바로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구성원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체인지 메이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체인지 메이킹 교육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체인지 메이킹이 뭐냐면 체인지와 메이커의 뭐 혼용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체인지와 메이커예요. 사실은 체인지 메이커가 사회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체인지 메이커 안 됩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실천을 주도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실천, 행동, 사실 사회 문제를 보면요, 나를 떠나서 옆을 돌아보면은 또 지역을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지 않을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인식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 해보자 토론했어요. 토론해서 방법을 솔루션을 찾았어. 찾는 데까지 페이퍼를 냈어요. 페이퍼 내는 데까지 끝나면 체인지 메이커 아닙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보고서를 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안산시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가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체인지 메이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것을 나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퍼뜨리는 것을 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회, 지구촌 사회는요, 바로 이 체인지 메이커들에 의해서 혁신되어 오고 변화되어 오고 조직을 바꿔오고 성공시켜 오고 모든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 누굴까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체인지메이커. 어떤 기업의 대표자들도 체인지메이커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기업을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이든 내가 만든 서비스든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나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체인지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재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인지메이커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활동이 어디까지 갈까요? 세계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기업에만 체인지메이커가 있고 우리 교육 서비스를 하는 청소년재단에는 체인지메이커가 없나요? 잘못된 생각이겠죠. 우리 모두 체인지메이커가 되실 각오를 하시고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순간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은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계적인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체인지메이커를 만든 아쇼카 재단이 한국에도 아쇼카 재단이 있습니다. 팔로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체인지 메이커 역할만 잘해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 결과물이 전파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역량은 계속 뛰어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조직은 지속적인 그 변화와 혁신을 해가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메이킹 조직을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올 한 해 이 작업을 위해서 이러한 체인지 메이킹 조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단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고 행동하고 퍼뜨립니다. 예, 이것을 아마 팀장님들하고 아마 논의하는 시간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은 바로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체인지는 변화고요. 이 변화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변화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변화가 됩니다. 뭘까요? 상황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현 시대에 어떤 인재를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황 주도형 인간을 교육하자. 상황 주도형. 상황 주도형이 뭔가요? 상황을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상황 주도. 그런데 상황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 그것은 상황 주도가 아니고 상황에 적응해가는 사람. 상황 주도형은 물고기가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따라 내려가지만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를 말하듯이요. 여러분 변화를 하시려면은 상황을 인식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심지어 운동.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자마자 외친 것이 바로 새로운 부모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허점이 뭔가? 학교 교육 허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학교 교육 문제 있습니다. 학교 밖에 교육. 그래서 우리 청소년 학이 만들어졌죠. 청소년 학이 뭐냐?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학문이 청소년 학입니다. 그것이 청소년 학에서 청소년 정책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인성교육에 저는 실패다. 완성하자. 그것이 뭐냐? 가정에서 다시 이제는 원래는 가정에 출발했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그동안 산업사회 때 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자는 겁니까? 가정에서 내 자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제는 가정의 몫으로 돌리고 이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모,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모다. 라는 개념으로 안산에서 제가 새로운 부모교육 운동을 출발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새로운 부모교육 운동을 하자. 그것이 바로 청소년 전문가의 저의 마지막 역할이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교장 선생님도 어떤 교육장님도 어떤 교육관님도 다 공감하셨습니다. 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운동이 있었나요?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을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에 지금 진정한 과연 운동이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대한 것보다는 청소년계에서 제대로 된 운동을 만들어보자.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모 운동입니다. 저는 청소년 재단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이걸 전파하고자 오자마자 만들었던 것이 새로운 부모교육 전문 강사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거 왜 하느냐? 정말 바보 같은 왜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청소년 인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35년 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왜 효과적이지 못했을까 문제를 분석했을 적에 부모가 협조를 안 해줘서 된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인지 메이커다. 나 스스로 체인지 메이커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저를 한국의 체인지 메이커 아쇼카 펠로우를 등록을 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건 하기 싫고 그냥 열심히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민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내가 직무가 그거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고민하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함께 논의해야 되고요. 스터디해야 되고요. 논문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뭔가 해결점이 나올 겁니다. 그 솔루션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청소년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하세요. 퍼뜨리세요. 그것이 바로 체인지 메이커 정신이고 체인지 메이커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운동들이 그런 역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정말 지속적인 안산시 청소년재단의 성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메이킹은요, OECD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벌써 OECD에서 미래 사회의 4차 산업혁명을 21세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했을 때 그때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한 파트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짓다가 그 도구를 활용한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 그 전에 호모 사피엔스나 파베르가 아닌 호모 루덴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외친 것이 호모 루덴스였는데 이 호모 루덴스가 뭐냐면 짓다와 감, 그 전에 감과 이제는 실제로 도구를 만들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메타 융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호모 루덴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또 얼마 후에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메타 융합 능력입니다. 지금 자라는 청소년 세대는 이 사람들의 미래는 메타 융합 능력을 갖지 아니하면은 정말 하루도 못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메타 융합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 체인지 메이커이다라는 말입니다. 체인지 메이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문제를 정리하고 PBL에서 나옵니다만은 솔루션을 찾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퍼뜨립니다. PBL 방식에서 과거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 좀 더 앞서 나가는 운동까지 하는 퍼뜨리기까지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체인지 메이커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기부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이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체인지 메이커라는 책 이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내가 혹시 그런 동기부여를 갖고 싶다. 내가 지금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리에 빠져 있거나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 책을 권해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 모두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을 한번 추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재단을 통하여 안산시 청소년계가 혁신되고 안산시 소년 정책과 교육이 변하고 나아가 안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체인지 메이커 조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조직 안산시 청소년재단 여러분 모두 발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